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랑 다시 만나는데요. 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은 3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3단원 마지막 단원이죠. 그래서 13차 시부터 20차 시까지 총 8차 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나눌 예정인데요. 시기로 따지면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 그 중에서 조선 후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나눌 것이고요. 중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명에서 청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편전쟁 전까지, 우리 4단은 시작이 아편전쟁이었죠. 그래서 아편전쟁 전까지 볼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센고쿠 시대, 다르게 얘기하면 전국 시대인데요. 센고쿠 시대에서 에도 막부까지 가는 에도 막부까지 가는 요 시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들에 맞게 한번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취 기준은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의 배경, 전개 과정, 결과로 나타난 각국의 변화를 파악한다. 그 중에 오늘은 동아시아 전쟁의 배경, 즉 임진왜란 직전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는요, 명나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안쪽에는 근심거리가 있고요, 바깥에서는 환란, 약간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외적으로는요, 몽골의 침략, 그리고 토목고의 변, 그리고 왜구의 약탈,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북로 그리고 남외라고 합니다. 북쪽에는 오랑캐, 남쪽에는 왜구가 득실을 거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이라트부, 타타르부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애들, 그렇죠, 몽골 쪽 애들이 아직 소시탐탐 이제 명나라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쪽에서는 이렇게 왜구들이 침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몽골의 침입과 왜구의 침입, 여러분 학습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15세기에는 오이라트부와 대립 과정에서 토목보의 변이 발생한다. 토목보의 변이라고 하면요, 황제가 납치되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6세기에는 아예 수도 베이징이 포위가 되는 경술의 변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북로로 인해서 이제 그 환란을 겪게 되는 명나라의 모습, 그리고 남외 같은 경우에는 명예 무역 통제, 우리 무슨 무역을 했었죠? 기억나나요? 감합 무역 했던 거 기억나요? 감합 무역, 이따 나중에 뒤에서 경제 부분 배울 때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감합 무역으로 인해서 계속 통제를 하고 있고, 허락받은 사람들만 이제 이렇게 무역을 전개하게 되다 보니까 무역을 하고 싶어하는 이제 왜구들이 이제 동남 해안 일대에서 약탈 행위를 펼쳐난다. 그 대표적인 게 닝보의 난, 닝보 지역이, 닝보라는 도시에 있었던 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외환부터 살펴봤다면, 안에서는요, 환관 세력이 득세하면서 정치가 굉장히 부패해 나가는, 그리고 향촌 질서가 해체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안으로 밖으로도 굉장히 환란을 입고 있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 내정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장거정입니다. 장거정은요,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이 공부할 때 또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중국의 대표적인 뭐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신하로서 등장하는 인물이 몇 없어요. 우리 한나라에 봤었던 장건이나, 그다음에 송나라에 봤었던 왕안석이나, 그다음에 명나라, 그것도 우리 영락제 얘기했을 때 정화에 항해했을 때 그 정화 말고는 없는데, 대표적인 게 이 장거정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관료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하고요. 토지 조사를 해서 신고하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기도 하고요. 일조편법이라는 것을 이제 실시하는데, 일조편법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세금을 원래는 쌀로 냈었던 거를 무엇으로 낸다? 세금을 은으로 내게 하는 이제 하나의 조세 개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서 이제 국가 재정이 호전되었지만 장거정이 죽고 난 다음에 관료층과 신사층의 불만 그리고 황간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 정치적 혼란이 굉장히 심화되어가는 중국 명나라의 모습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조선은 어떻게 되었느냐? 조선은 살인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면 약 200년 정도의 평화 시기가 도래합니다. 평화가 지속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림이 16세기 후반에 사림이 중앙 정계를 장악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훈구파와 대립을 하면서 사화라는 것을 겪기도 하지만 지방의 서원 그리고 향약을 통해서 그 뿌리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림이 정권을 잡으면서 붕당을 형성하죠. 뭐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서 붕당이 형성이 되고 대립이 격화됩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요 붕당 간의 대립이 커지고요 대주제, 토지 변경 등으로 또는 군 복무 인원과 전세 수입이 감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부과하던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 가지 않고 그냥 군포를 받아서 군인을 고용하는 반군 수포제가 되게 성행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화이다 보니까 굳이 내가 국방력에 투자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제 전쟁이 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현상을 나오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요 우리 4대 교린 어디나라랑 친하다? 그렇죠. 명이란과 친한 그리고 일본이나 여진족에 대해서 조금 교린 약간 뭐라 그래야지 같이 나가는데 약간 대우가 다른 명과 다른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명나라에 조공하고요. 일본은 삼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교역을 하는데 이들이 문란을 일으키니까 삼포 외란 이런 것들도 발생을 했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센코쿠 시대 각지의 그 기존에 있었던 그 무로마치 막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각 지방에 있었던 이 다이묘들이 자기가 막부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 시기가 바로 이 센코쿠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그 조총 어디로부터 들여왔냐? 바로 포르투갈로부터 들여온 조총을 이용한 전술을 통해서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암살당해요. 그래서 그 신하, 그 가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 사람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면서 일본을 이제 하나로 뭉치게 되고 그 시선을 이제 대내적인 시선이 아니라 대외적인 시선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정책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 조사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검지라고 하는데요. 토지를 조사해서 이제 토지를 부여하고요. 도량형 같은 것들을 통일하면서 우리 진시황이 했던 것처럼요. 그러면서 대신에 엄격한 신분을 구별을 합니다. 농민이 갖고 있던 무기를 회수하고요. 각 신분 간의 이동을 금지시킵니다. 왜냐하면은 농민들이 처음에는 그냥 농사를 짓지만 각지 다이묘들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 그 다이묘의 군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농민이 무기를 회수를 하면서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고 농사만 지어 라고 신분을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예 병농 분리의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이 대내적으로 통합하고요. 대내적인 통합을 하고 대외 진출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글씨가 조금
지저분하긴 해도 그냥 여러분들 알아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전쟁 전, 말 그대로 전쟁. 여기에서의 전쟁은 임진왜란이겠죠. 임진왜란 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라 그랬어요? 내, 우, 외, 환이라 그랬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평화? 그렇죠. 200년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시대? 센고쿠 시대. 그리고 그것을 통일한 누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북로 남외의 상황이 있었고요. 이것을 누가 개혁하려고 했다? 바로 장거정이 개혁하고자 했었다. 조선 같은 경우에 누가 집권했다? 사림이 집권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평화롭다 보니 국방력이 어떻게 되더라? 국방력이 약화되더라. 그 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력하게 통일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내적으로 병, 농, 분리 그리고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었다. 명나라, 조선, 그리고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전쟁 전을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전쟁에 대한 내용을 보겠죠. 전쟁 중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